이탈리아의 어느 한 초등학교 급식실 안, 당황한 얼굴로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거 맞아? 우액 음식이 아닌 것 같아. 너무 매울 것 같아. 항상 먹던 음식인 파스타나 피자가 아닌 태어나.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론 도저히 밥을 먹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과 당황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인 조리사가 있는데요. 그녀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 거주하고 있는 이자벨라입니다. 저에게는 늠름한 첫째 아들, 귀여운 둘째 딸, 그리고 막둥이 셋째 아들까지 있는 세 아이의 엄마인데요. 제가 지구촌 이야기로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우리 둘째 아이의 학교 이야기 때문이랍니다. 말을 잘 듣고 늠름하지만 편식이 조금 있었던 첫째와 둘째 딸 루치아는 말괄량이의 장난꾸러기인데요. 그래도 전 먹는 거에 있어서는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루치아는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자기도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중 한국에서 온 윤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매일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치아가 보여준 핸드폰 사진 속 윤주의 도시락은 한눈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면 그러다 말겠지 싶었지만 루치아는 매일매일 윤주의 도시락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여줬고 도시락을 만들어 달라며 더욱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찍어온 사진 속에는 김밥, 주먹밥, 오므라이스 등 메뉴들이 다양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매번 다른 메뉴를 정성 들여 도시락을 싼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루치아는 종종 급식이 맛이 없다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었는데 저 역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급식을 먹었고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맛이 없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탈리아 초등학교 급식에는 주로 파스타나 피자가 나오곤 합니다. 제가 다닐 때보단 급식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겠지만 그래도 아직 어린 아이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기엔 부족한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루치아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위해 처음 준비한 도시락에는 고기와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 토마토 파스타나 계란을 넣어 만든 크림 파스타,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 등을 싸줬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잘 먹는 듯 하더니 루치아는 며칠 뒤 입이 뾰루퉁해져서 집에 오더라고요. 윤주의 도시락을 몇 번 먹어본 모양인지 제가 싸준 도시락은 맛이 없는 것 같다면서요. 자기도 그 도시락과 똑같이 만들어 달라면서 다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저녁 바로 유튜브에서 한국의 엄마들이 직접 싸는 도시락 영상을 열심히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나마 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워 보이는 김밥에 도전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어려운 도시락 만들기에 도전했더라고요. 처음 만든 김밥은 당연히 볼품없이 여기저기 터져버렸고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루치아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학교에 직접 가서 윤주 어머니를 만나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교계 시간에 맞춰 도착한 학교 앞에서 윤주 어머니를 만났고 저는 인사를 하며 혹시 도시락 싸는 걸 도와줄 수 있겠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거절당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이 도시락 싸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흔쾌히 수락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한국인 어머니는 웃으시며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날 바로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음식 만드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처음에 배운 요리는 떡볶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빨간 양념이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매워 보였는데 이걸 우리 딸이 먹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윤주 어머니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루치아가 학교에서 윤주의 떡볶이를 몇 번이나 먹었다는 겁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해지며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윤주의 도시락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가르쳤습니다. 윤주 어머니는 저와 제 아이에게도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실패했던 김밥과 오므라이스 등 한국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시락 메뉴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밥에는 김밥을 싸는 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저는 맨손으로 싸서 말리기는 커녕 다 터지고 찢어지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야채가 많이 들어간 음식도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소스들의 감칠맛 덕분에 아이들도 야채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윤주 어머니에게 배운 한국 음식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워 보였던 떡볶이는 아이들 입맛에 맞게 케찹을 넣어서 만든 거였어요. 케찹은 이탈리아에 있는 토마토 소스와 비슷했는데 조금 더 새콤하고 단맛이 많이 나서 아이들이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윤주 어머니 덕분에 루치아에게도 한국 음식의 도시락을 싸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점점 더 실력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인 어머니에 비하면 한참 멀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음식 실력이 늘어가는 제 모습도 신기했지만 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음식 실력이 늘어가면서 도시락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한식으로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편식이 있었던 첫째와 루치아까지 야채를 잘 먹는 게 아니겠어요? 음식을 다양하게 먹더니 아이들은 점점 활동적으로 변했고 학교나 집에서 공부할 때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책이나 TV에서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 강조를 했어도 머리로만 맞다고 생각했지 실제로 실천하기엔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아이들을 직접 보니 확실히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루치아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는 것이 익숙해지던 날, 학교에서 정기식권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학교 급식소의 조리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음식을 할 수 없게 되자 당분간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주변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원래 학교 급식소에는 총 5분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중 2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5명이 일하던 일을 3명이 해야 했는데 이 중 2명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이가 안 좋던 2명 중 1명이 더 그만두게 되면서 급식소에 남아있던 인력은 총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죠. 제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던 학교였는데 이 많은 아이들의 점심을 단 2명의 조리사가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긴급 학부모 회의가 열렸고 안건 중 하나는 부족한 조리사의 자리를 학부모들이 대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학부모들은 윤주 어머니가 자원봉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전부 윤주의 도시락을 찍어 집에 가져가 각자 엄마에게 보여주며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다들 그 도시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윤주 어머니에게 음식을 배우고 싶었던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주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한국 음식을 배워서 도시락을 싸주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윤주 어머니는 당황하며 한식엔 자신이 있지만 이탈리아의 파스타나 피자를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학부모들은 꼭 이탈리아 음식이 아니어도 되니 한국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윤주 어머니는 한식이라도 상관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얼마든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첫 순서로는 윤주 어머니와 제가 함께 조리사분들을 도와 음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 급식에서 주로 나오던 파스타나 피자, 샌드위치, 샐러드 등은 빼고 윤주 어머니의 김치볶음밥과 떡볶이, 불고기 등의 요리를 넣었습니다.
윤주의 도시락을 맛본 친구들은 괜찮았지만 한국의 음식을 처음 접해본 아이들은 이게 무슨 음식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죠. 특히 불고기에는 야채가 너무 많고 떡볶이는 너무 매워 보인다면서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주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듯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윤주 도시락을 먹어본 적 있던 한 아이가 소불고기와 떡볶이를 먹더니 맛있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은 마지못해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불고기 한 입을 먹어보더니 이내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맛보더니 더 달라고 외치는 아이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주 어머니는 다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음식을 더 달라는 아이들에게 떡볶이와 소불고기 등을 가득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일 텐데 너무나 맛있게 먹는 모습에 괜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아이들은 밥을 싹싹 긁어 먹었고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청소를 하기 위해 온 직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밥을 많이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날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한식은 그 다음 날에도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감을 더 얻게 된 윤주 어머니는 이후로도 잡채나 갈비찜, 두부강정, 계란말이 등등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점점 윤주 어머니의 한식 맛에 푹 빠져버렸죠. 문제는 그 다음 주였는데요. 학부모들이 한 주씩 돌아가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저와 윤주 어머니가 아닌 다른 학부모 두 분이 음식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난번에 먹던 소불고기나 떡볶이가 없다며 한식을 찾더라고요. 그렇게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급하게 구하던 인력도 2명이 충원이 되어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도 끝이 났습니다. 다만 조리사분들은 원래 5명이었기 때문에 아직 1명을 더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새롭게 구하는 조건으로 한식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한국인 조리사는 더 우대해준다는 내용을 넣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먹던 한식이 정말 맛있었는지 아이들은 아직도 윤주 어머니의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윤주 어머니의 한식을 찾는 건 결코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야채가 많이 들어간 한식은 아이들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며 학교 식단에 한식을 추가해달라는 건의를 했고 결국 학교에서는 한식 조리사를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탈리아 학교 급식실에서 한식 요리를 선보인 한국 어머니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한식은 다양한 재료를 넣고 만들어 영양가도 풍부하고 맛있기까지 하죠. 우리 입맛에만 잘 맞는 줄 알았던 한식은 저 멀리 다른 나라 아이들과 어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준 이자벨라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지구촌 이야기에서는 언제든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시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